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오늘 새벽에 UEFA 유로파 리그 16강 1차전이 펼쳐졌습니다. 세비야가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은 소시에다드 베티스가 패배했죠. 이제 유럽 대항전에서 믿을 수 있는 라리가 팀은 레알 마드리드가 유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비야가 라리가 성적으로 봤을 때는 유로파 리그에서 높은 곳까지 올라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시에다드와 베티스는 16강에 머무를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일단 요 유럽 대항전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루도록 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실망감이 매우 크고 씁쓸하긴 하지만 이것도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유럽 대항전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니까 언제 시간이 되면은 라리가 팀들의 유럽 대항전 올 시즌 행보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제가 선택한 주제는 라리가 4위는 누가 차지하느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요즘 저에게 질문하는 부분이 라리가 우승은 누가 할까요? 바르셀로나가 이대로 우승할까요? 레알 마드리드가 역전 우승이 가능할까요? 요 질문과 그리고 라리가 4위는 누가 차지할 것이냐? 요 질문이 많습니다. 물론 발렌시아가 강등당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긴 있지만 역시 이제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그중에서 바르셀로나가 1위를 달리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가 추격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거의 주간꿀에서 매번 다루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라리가 4위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승점 50점 이상을 획득한 팀은 두 팀입니다.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우승 경쟁하고 있죠. 승점 40점 이상 획득한 팀이 그 외에 세 팀이 더 있습니다. 이 세 팀이 사실상 4위 경쟁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3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점 45점, 4위 소시에다드가 승점 44점, 그리고 5위 레알 베티스가 승점 41점입니다. 물론 남은 경기 수를 생각했을 때 산술적으로 그 밑에 있는 팀들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틀레티코, 소시에다드, 베티스 이 세 팀이 3, 4위 경쟁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사실상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3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야기부터 좀 해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상 4위 경쟁은 소시에다드 베티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야기는 먼저 해드리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 리그 10경기를 치렀는데 6승 3무 1패 17득 6실입니다. 패배는 1패밖에 없고요. 그리고 최근 리그 8경기에서 5승 3무로 패배가 없습니다. 특히 지난 24라운드 세비야전에서는 6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멤피스 데파이가 멀티골, 모라타도 멀티골, 그리즈만이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했죠. 사실 전반기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실망 그 자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일찌감치 탈락을 했죠. B조 4위를 기록하면서 아쉬움을 남겼고 그리고 코파델레이에서도 8강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1대3으로 패배하면서 이제는 리그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역시 시메오네 감독은 그리즈만 중심으로 공격을 확실하게 구축한 모습입니다. 그리즈만 파트너로 데파이, 모라타, 코레아 등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측면에 카라스코와 몰리나가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득점력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물론 알바로 모라타의 득점력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지만 꾸준히 골을 넣고 있고 그리고 겨울에 영입한 멤피스 데파이도 최근에 골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득점원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리즈만이 연결고리이자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 쪽에서도 끈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전반기에 수비 쪽에서 문제가 좀 있는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수비 쪽에서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최근 경기들을 보면은 실점이 많지가 않아요. 레알 마드리드하고 코파델레이 경기에서 3골을 실점한 것을 제외하면은 거의 매 경기 2골 이하로 실점하고 있습니다. 무실점이거나 한 골 실점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비에서 끈적끈적한 모습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지금 기세로 봤을 때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3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그리고 잔여 경기 일정을 살펴봤더니만 베티스, 라요 바에카노, 바르셀로나, 소시에다드, 비아레알과의 경기가 남아있긴 하지만은 역시 소시에다드나 베티스의 경기 일정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편이거든요.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3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위는 누가 차지하느냐? 요 얘기예요. 4위 자리를 놓고 4위 소시에다드, 5위 베티스가 경쟁을 할 텐데 지금 양 팀의 승점 차는 3점에 불과합니다. 자, 4위 소시에다드. 사실 올 시즌 전반기부터 소시에다드의 행보를 봤을 때는 소시에다드가 4위를 차지하는 것이
합당한 결과처럼 보이죠. 근데 소시에다드는 스쿼드가 두꺼운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후반기 가면 갈수록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2012-13 시즌에 4위를 기록한 이후에 4위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3시즌 동안 6위, 5위, 6위를 기록하면서 4위 근방에서는 계속해서 4위에 도전을 했지만 4위 탈환에 실패를 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올 시즌 모습 봤을 때는 4위를 차지할 자격이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마뉴 알가시 감독이 짜임새 있는 팀을 만들어냈고요. 그 가운데 꾸준히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좀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고 지금이 위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최근 10경기에서 5승 3무 2패인데요. 최근 리그 6경기에서 1승 3무 2패로 부진해요. 그 점이 좀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유로파리그 16강 1차전에서 로마를 상대로 원정에서 0대2로 패배했기 때문에 8강 진출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코파델레이에서는 16강에서 바르셀로나에게 0대1로 패배를 했고요. 소시에다드의 걱정은 역시 이제 최전방 쪽에 있지 않나. 세를로트가 9골을 넣고 있지만 확실한 해결사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전반기에 에이스 역할을 하던 브라이스 멘데스가 득점포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정말 골을 팡팡 넣으면서 제2의 득점원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쿠보 다케오사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할지라도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패스의 정확도, 마지막 슈팅의 정확도가 아쉽다는 거죠. 미켈 오야르사발 같은 경우에도 전반기에 부상으로 많이 뛰지 못했지만 최근에 계속 경기에 출전함에도 불구하고 공격 포인트를 많이 양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 확실한 해결사가 없기 때문에 팀 득점력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 7경기 중에서 2경기에서만 골을 넣었고요. 총 4골밖에 못 넣었더라고요. 최근에 좀 득점포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와서 아쉬움이 좀 남는데 이거는 곧 승점 관리의 문제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공격이 뛰어난 팀은 약팀을 상대로 확실하게 승점을 획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소시에다드는 그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팀을 상대로도 무승부 내지는 패배할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물론 소시에다드의 힘은 공격 라인이 아니라 미드필드 라인에 있습니다. 미드필드에 너무나 좋은 선수들이 있죠. 미켈 메리노, 수비 맨디, 브라이스 멘데스, 다비드 실바, 이아라 맨디 같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패배하거나 쉽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남은 일정 동안 강팀을 상대로 승점을 획득하는 것만큼 약팀을 상대로 확실하게 승점을 획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소시에다드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시에다드 남은 일정을 봤을 때는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네, 베리 디피컬트. 25라운드부터 지금 어려운 경기인데 마요르카 원정 경기가 있고 그리고 비아레알 원정 경기, 빌바오 원정 경기, 베티스 원정 경기, 오사수나 원정 경기, 레알 마드리드 홈 경기, 바르셀로나 원정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 경기. 원정 경기가 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시에다드가 승점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그것도 공격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베티스는 어떠냐? 베티스가 현재 5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베티스도 2004-2005 시즌 이후에 4위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위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심하고요. 특히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26라운드까지 3위를 기록하다가 후반기에 무너지면서 5위에 위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티스는 올 시즌 어떻게 해서든 라리가 4위를 기록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드컵 이후에 5승 2무 3패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리그 4경기에서 3승 1무니까 패배는 없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베티스도 약간 그 롤러코스터 행보가 있죠. 이기는 경기에서는 화끈한데 지는 경기에서는 또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메뉴전에서도 4골이나 내주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쉬움이 있죠. 베티스가 올 시즌 컵대회 경기를 봤을 때는 아쉽게 패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코파델레이 우승팀이잖아요. 근데 올 시즌 코파델레이에서는 16강에서 오사수나를 상대로 무승부 끝에 승부차기 가고 패배하고 스페르코파 준결승에서는 바르셀로나 상대로 무승부 끝에 승부차기 가서 또 패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유로파리그 16강 1차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를 했는데 1차전 패배가 크기 때문에 2차전에 이걸 뒤집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다가 나빌 페키르가 시즌 아웃이 됐죠.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되면서 베티스의 장점인 공격에서 문제를 드러낼 가능성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베티스의 공격은 높게 평가하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는 보루아 이글레시아스가 전방에서 몸빵 역할을 해줘요. 10골 3개의 도움을 했는데 전방에서 비벼주고 공간 만들어주고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의 주인공이었던 후안미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득점력이 많이 떨어졌지만 역시 빈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반박자 빠른 슈팅을 하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죠. 그리고 세리오 카나레스 에이스가 존재를 하잖아요. 4골 2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페키르가 없어도 카날레스가 공격을 이끌면서 공격에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좌우 측면에 발빠른 공격수들이 있으니까 베티스는 공격 쪽에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수비예요. 페젤라라든가 알바로 곤살레스, 루이스 펠리페 중심의 이 수비가 흔들리면서 경기에서 2골을 허용하는 건 이제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골을 실점하고 있으니까 수비의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면 되겠죠. 잔여 경기 일정 봤을 때 비아레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오사수나, 바르셀로나, 빌바오 원정 경기가 있으니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희소식이 있다면 5월 말에 시즌 막판의 일정은 소시에다드보다 좋은 편이에요. 그 점은 좀 막판 뒤집기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저에게 물어보신 분들 누가 4위를 기록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이제까지는 소시에다드 쪽으로 마음이 많이 갔어요. 소시에다드가 미드필드가 탄탄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보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걸 따져보니까 베티스가 뒤집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베티스가 뒤집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일단 뭐 유로파 리그라든가 부상 여부는 변수니까 이런 것까지 저희가 지금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승점 3점 차잖아요. 이거는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승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다가 소시에다드가 공격에서 문제를 좀 드러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팀을 상대로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반면에 베티스는 공격에서 힘을 발휘하니까 승점 관리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기록한 소시에다드의 리그 6패, 베티스의 리그 7패 상황을 좀 본다면은 거의 비슷한 면은 존재를 합니다만 남은 경기 일정에서는 그래도 베티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 일정이 베티스가 조금 더 유리해요. 네, 제가 아까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5월 막판 경기 일정이 베티스가 좀 유리하기 때문에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시에다드의 5월 일정 보면 레알 마드리드, 지로나, 바르셀로나, 알메리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세비야를 상대합니다. 반면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빌바오, 마에카노, 세비야, 헤타페, 지로나, 발렌시아를 상대하거든요. 막판 4경기에서 베티스가 승점을 다 끌어모은다면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베티스가 조금 더 유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이유는 승자석 원칙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전반기에 베티스가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런데 후반기 대결 31라운드 대결은 홈에서 베티스가 소시에다드를 상대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베티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런 측면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마뉴엘 알가실 감독과 마뉴엘 페레그리니 감독 두 감독 모두 명장입니다. 근데 이마뉴엘 알가실 감독은 말 그대로 소시에다드의 레전드죠. 지도자로서도 소시에다드 유스팀 감독, 코치, B팀 감독, 임시 감독, 그러면서 A팀 감독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마뉴엘 알가실 감독은 4위를 기록한 적이 없어요. 뛰어난 지도력을 보여주고 팀을 잘 만든 감독이지만 4위 경쟁에서 웃은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마누엘 페레그리니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비아레알, 레알 마드리드, 말라가, 맨시티 등에서 4위 경쟁을 계속 해왔고 4위 경쟁에서 웃은 적이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베티스 지휘봉 잡고도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 베티스 지휘봉 잡고 코파델레이 우승을 차지했으니까. 물론 이마뉴엘 알가실 감독 같은 경우에도 소시에다드를 이끌고 2019-20 시즌 코파델레이 우승을 차지한 경험이 있지만 라리가에서의 경험은 좀 아쉬움이 있다. 그에 비해서 마누엘 페레그리니 감독의 경험은 컵으로도 리그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도 베티스에게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베티스가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 뇌피셜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소시에다드가 승점 3점을 앞서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 유리한 쪽은 소시에다드가 맞죠. 그런데 전체적인 상황을 제가 봤을 때는 베티스가 4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만 그런가? 여러분은 안 그런가? 네. 여하튼 라리가 4위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쯤에서 한번 짚어보고 막판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새벽에 소시에다드 베티스 패배하는 거 보니까 답답해서, 그리고 이 팀들이 4위 경쟁을 한다는 사실도 참으로 참 어이가 없어서 좀 그래요. 사실 라리가가 챔피언스 리그는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물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우승 경험은 없어도 결승에 2번이나 갔기 때문에 라리가 팀들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은 뭐 부인할 수가 없고, 그리고 유로파 리그는 뭐 세비야든 비아레알이든 우승을 차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이 유로파 리그의 강팀은 역시 이제 라리가 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유럽 대항전에서 너무 암울하니까 오늘 새벽에 베티스, 소시에다드 지는 거 보면서 라리가 4위 경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이 팀들이 조금 더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리그하고 유럽 대항전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아서 겸사겸사 라리가 4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정보만 나열하는 그런 방송인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송영주의 내피셜 너무 믿지 마세요. 알고 계시죠? 송펠레, 송그아. 네. 그리고 소시에다드는 지금 이 순간 조금 더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베티스에게 4위 자리를 양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영주는 돌아오겠습니다. 빠밤.